안녕하세요, 악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7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른 순서와 다른 메뉴로 갖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순서로 한번 볼게요. 지난 관점 그리고 매매 대응, 여기까지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찰이라는 부분과 기준이 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코인 차트 상으로는 진짜 최근에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제 기준에서는 진짜 잘 한번 봐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지난 관점부터 먼저 볼게요. 지난 관점들은 결국은 제 기준에서 이곳이 기준이 되는 이곳이 깨지지 않는다면 올라온더라도 계속 숏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간중간 중요 자리들을 계속 체크해 드려 왔습니다. 그랬고, 매매 대응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역시나 제 숏은 여기서 잡아놨던 숏은 500대 잡아놨던 숏은 쭉 다 익절 계속 날리면서 버텼고,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 여기에서 본전 로스가 나간 상태입니다. 본전 로스가 나갔고 올라왔는데 제가 여기서 잠들어가지고 밤에 피곤해서 잠들어 있었던 상황이라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상황, 여기에서 제가 숏을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로스는 여기 잡아놓고 한번 쭉 쏟았을 때 저는 반익을 날리고 20% 익절까지 날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로스로 홀딩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깨지지 않은 상태로 숏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오늘 영상은 좀 짧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지금 몸도 좀 안 좋기는 하고 좀 빨리빨리 찍고 전달 드릴 내용들만 핵심적으로 좀 전달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영상 순서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 성찰과 기준입니다. 자, 성찰이라는 건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저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솔직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난 이전 관점은 처음에 작은 수렴의 형태로 보고 있다가 여기가 돌파 났지만 올라오는 걸 보고 여기가 강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임펄스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 기준에서는 1차적으로 여기 큰 수렴을 볼 것 같습니다 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올라오고 2파가 눌리는 때 여기에서 2파라고 봤던 것이 깨지면서 여기가 훼손이 나면서 제가 봤을 때 이 삼각수렴의 형태, 큰 삼각수렴의 형태가 조금 더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삼각수렴이 깨지는 여기 컨펌 라인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 저는 계속 숏을 칠 겁니다 라는 기조를 갖고 갔었어요. 여기까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랬었고, 그 이후로 말씀드렸던 거는 저는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잠시만요.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제 기준에서는 계속 숏이기 때문에 여기 수렴 큰 수렴의 상단이 이탈 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여기 저항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숏칠 거고, 여기가 설령 깨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저는 그래도 더 큰 수렴으로 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제가 단기적으로 최근에 반입반복만 하고 계속 길게 포지션을 유지하지 못했던 이유죠. 그리고 나서 어제 기준으로, 자,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성찰의 포인트가 이제 나오거든요. 한번 잘 보시죠. 작은 수렴에서 큰 수렴으로 본다라는 걸로 한번 수정이 됐어요. 제 기준에서는 이 한 번 수정은 할 수 있었던 수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볼게요. 그러면 이거 지우고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여기 싼 거는 저항 받을 수 있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싼 거 수렴선을 이렇게 그었다가 그 다음에 여기로 옮겼다가, 그리고 어제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라인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라인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약 7개월간의 채널 상단 부분까지 닿은 거를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제 선은 결국 이 추세 상단선이 되었죠. 여기를 이탈하는
상황까지 좀 보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지금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거를 인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초보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추세선을 그어놓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선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추세선을 또다시 이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선을 깎아내리면서 여기서 잡았던 롱을, 이 추세선, 첫 번째 추세선이 깨질 때 손절하지 못하고 다음 여긴가 하면서 계속 미루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초보 때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가 수렴 큰 상단인가? 여기가 큰 수렴 상단인가? 여기가 큰 수렴 상단인가? 여기가 큰 수렴 상단인가로 약 한 2K 정도를 밀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아마 제 안티분들이나 제 관점을 참고하시지 않고 보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뜯어먹기 좋은 빌미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요 상태가 되었을 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첫 번째는 말씀 주신 것처럼 잘못됐다고까지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유는 뒤에 말씀드릴 텐데, 하지만 좋지 않은 상황은 명확합니다. 확실합니다. 잘못 봤을 가능성이 한 번 수정했을 때, 두 번 수정했을 때, 아니죠. 여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 작은 수렴에서 큰 수렴으로 큰 범위의 수정이 있었을 수 있다. 근데 관점이 큰 수렴으로 굳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의 약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룬 거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에 대한 설명도 뒤에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의 기준점 수정이 있었습니다. 중간 기준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중간 기준점 수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잘못된 것과 좋지 않은 것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자, 좋지 않다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조금 더 명확한 자리를 판단하지 못했다. 제가 여기서 쇼치고 여기서 쇼치고 여기서 쇼치였다는 건 아주 좋은 명확한 자리에 스나이퍼처럼 한 방에 맞추지, 좀 더 정확도가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면 좀 더 기다리는 게 좀 더 좋은 매매다 라는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수정을 3번이나 했다는 건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죠? 여기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제 자아 성찰을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어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대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제대로 인지하지 않는다면, 성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초보 때처럼의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인지를 하고 있고, 근데 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은 인지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매매가 1번의 기준에서 잘못된 매매는 아니지만 잘된 매매는 아니고 있다 라는 걸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인지를 한다라는 건 내가 지금 앞으로의 포지션을 잡을 때 경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경계가 뭘까요? 첫 번째,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 두 번째, 비중, 늘상 말씀드리죠. 혹은 배율. 저희는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비중과 배율을 조정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즉, 리스크 관리라는 건 내가 지금 수정을 해오면서 아주 베스트의 매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수정을 할 때마다 그 틀렸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소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한다. 그리고 경계해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성찰은 저의 현재 보고 있는 관점 기준에서는 경계해야 하는 순간에 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 매매가 지금 아주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 조심해야겠다라는 걸 본인이 인지하셔라. 저 역시 그걸 인지하고 있고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도 그걸 아셔야 한다.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제 기준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여기라는 명확한 최종의, 제가 중간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종의 기준이 있습니다. 최종의 기준이라는 건 제 관점, 큰 삼각 수렴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저에게 기준은 명확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ICT 상으로는 보통 이제 MMS라고 하죠. 고점을 높여주는 MSS라고 하고, 그리고 다우 이론에서는 HH, 하이어 하이가 되는 구간이 명확하게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하락 추세로 진행되던 흐름이 각도가 안 예쁘긴 하지만 하락 추세로 진행되던 흐름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 이 MSS 자리와 하이어 하이, 고점을 높여주는 첫 자리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저 자리가 높아진다면 저는 더 이상 숏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불정입니다 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 관점이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랬을 경우 저는 불장을 인정하고, 불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인정을 하고, 저도 이후에 눌리거나 횡보를 한다면 동반해서 롱으로 스위칭을 해서 롱 관점만 가지고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명확한 이 2번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매매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라고 전 단언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의 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성찰을 하고, 정확한 성찰을 해야 제가 뭔가 보완할 점이라든지 그리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맨날 맞았다고 하냐, 맨날 손해를 안 봤다고 하냐 라고 하면서 이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틀린 기준이 아직 제 기준에서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제 기준에서 지금 이런 흐름은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맞다, 그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 건 맞습니다. 짧게 겨우겨우 약수익 혹은 본절 혹은 약손실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는, 이 약 이틀간의 구간에서는 제 매매는 확실히 뭔가 잘못되고 있는 세모의 매매 형태, 경계해야 하는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비중을 줄여서 매매하고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꼭 경계하고 한 번쯤 자신이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 매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찰하시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 기준, 마지막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제 기준은 여기입니다. 약 70K 구간의 엑스파라고 기존에 봤던 파동의 훼손, 그 기준이 저에게는 삼각수렴의 관점을 폐기하고, 그리고 상승장 혹은 불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물론 지금보다 더 올라와서 또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살짝 눌림이 나온다면 그래도 숏을 우선적으로 보겠지만 확률은, 비중은 더 낮게 받고 배율은 더 낮게 받겠죠. 그리고 명확한 스탑로스 자리는 이곳으로 잡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이렇게 매매하는 의도를 조금 전달드리고 싶은 게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단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아직도 현재 약 10월 11일부터 시작된 추세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채널 한번 그어볼까요? 현재 이 채널이 예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는 우선 정방향은 현재 롱이다. 근데 나는 짧게 보면서 다이버 잡힐 자리들이나 이런 자리에서 숏을 짧게 보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큰 기준에서 제 기준이 이 흰 라인이죠. 이 흰 라인의 70K 구간이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더 큰 범위에서는 하락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숏을 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추세는 아마 제 생각에는 예측을 하기에는 조만간 깨질 것 같습니다. 가더라도 올라가더라도 깨질 것 같아요. 지금 쭉 뭔가 힘이 쭉 밀고 횡보해서 힘 다시 모으고 쭉 밀고 조정 주고 쭉 밀었는데 버티지 못하고 내려왔고 이후부터는 자잘자잘한 무빙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 인지되시죠? 그 말은 힘이 현재 아직 부족하고 있다. 만약에 여기에서 바로 가려면 조그만한 조정 혹은 이 추세 하단을 맞는 어떤 명확한 롱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명확한 어떤 기준, 그리고 두 번째 기간 조정을 하면서 힘을 모아서 간다든지 이런 무빙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무빙들이 나오지 않고 그보다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만약에 여길 도달한다, 하락 추세선을 도달한다고 하면 하락 추세선을 깨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깨지고 나서 조금을 깨든 많이 깨든 깨트린 다음에 상승을 하는 게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힘이 딸려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맞지 않나. 상승을 한다면, 다시 정리를 하면, 만약 여기서 상승을 한다면 조금 더 긴 기간 행보를 하면서 매물대를 쌓아주고 오르던, 혹은 천천히 내리면서 하단을 밟고 여기에서 반응해서 오르던, 혹은 제 생각에는 가장 높은 확률로는 여기를 한번 살짝 깨주고 여기에 대한,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끝난 다음에 가는 게 조금 더 예뻐 보인다.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혹은 여기서 횡보하는 구간 동안에 내가 여기서 숏쳐놓은 것들을 좀 대응할 여유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건 이 채널의 이탈 여부, 그리고 이 채널 하단부에서의 반응 여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하락으로 완벽하게 꺾여서 꽂히는지, 그래서 네가 말하던 진짜 이렇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통수를 치는, 이렇게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수를 치는 이런 큰 수렴이 이어지든, 아니면 단기 하락 이후 이렇게 상승을 다시 하던, 이런 방향들을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조금 임팩트 있게 좀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용이 잘 전달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중 많이 줄여서, 제 관점은 여전히 이 기준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는 숏익인데, 숏이 지금 계속 쌓여지는 상황이니까 비중 조절을 하고 비중을 낮추고 배열을 낮춰서 일단은 큰 수익을 노린다기보다는 흐름을 따라가는 형태로 매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부분에 대한 이유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단기 추세에서의 중요한 부분들까지 체크해 봤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변경된다고 하면 저희 단톡방이나 텔레그램에 계속 남겨드릴 테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뭐 입장 조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오셔서 같이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17분이네요. 어쨌든 긴 영상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기준에 이 추세가 깨지는 것까지 보는 건 아마 이번 주 내로 이 추세가 깨지거나 지지받거나 혹은 횡보의 형태를 그리는지를 보고 나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잘 대응하시면서 이번 주까지 지나보시면 아마 좀 더 좋은 분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